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살펴보시면 골드만삭스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 코스피 SK하이닉스에 울고 삼성전자에 웃고입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SK하이닉스에 울고 삼성전자에 웃었죠. 시장에서는요. 페어 트레이딩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페어 트레이드란 무엇이냐? 두 개의 자산을 매도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인데요. 외국인 수급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시면 어제 SK하이닉스 매도 규모는 5천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규모는 마찬가지로 5천억 원대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숏,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는 롱, 매수를 하는 페어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하락을 촉방할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는요. 잠시 후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SK하이닉스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촉발한 이슈는 바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였습니다. 골드만삭스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냈는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을 유지했는데 투자 의견을 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냐? 주요 내용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올해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HBM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2026년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고객사의 협상력,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강화가 되고 또 다른 기업들이 HBM 시장에 속속 진출하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HBM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높아졌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좀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엣지워터 리서치가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2025년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자 마이크론이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4.75%나 하락했었고요. 또 어제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언급하면서 내년도 전망을 철회합니다. 이에 미국 증시에서 8.3%나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만 따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상승을 그간 해왔다 보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14일 규모로 무려 2,380억 원 규모의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악재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고 어제 SK하이닉스가 9%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DS투자증권의 리포트 코멘트를 체크를 해보면요. 세 가지 관점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인증이 통과가 되고 유의미한 공급이 시작된 이후에나 HBM 시장에 있어 경쟁 심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봤고요. 가격 차원에서 보자면 HBM4 프리미엄,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 인상분이 있는지 이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도 전체 가격의 역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둔화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수요 둔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중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또 ASIC을 포함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도 없을 것이다. 공급 과잉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 가격 프리미엄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걸 반영해도 HBM 가격 하락 전망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을 바꿀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 SK하이닉스는 AI에 있어 리더이기 때문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이 현실화되느냐, 그리고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건 맞지만 수요와 그리고 공급 관련해서 계속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을 움직일 주요 무버, 앞서 짚어본 이야기와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팀 엔비디아, TSMC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자, 이미 수치를 좀 살펴보시면 지난 6월 매출을 통해 이미 수치 자체가 예상을 웃돌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사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매출 총 이익률이 58.6%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웃돌았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전망은 미국 달러 기준 318억에서 330억 달러로 제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올해 연간 실적 전망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건데요. 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강한 AI 수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TSMC 간밤 호실적에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키우고 마감한 SK하이닉스 정규장 오늘장 반등을 해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섹터를 움직인 무버들 추가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과 관련해서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흑연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 국내 공급망 구축에 집중을 하고 있죠. 개장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에게 호재성 뉴스가 되어줄 수 있을지 개장 후에 지켜보고요. 그리고 우버 그리고 웨이모가 로보택시 확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지수를 움직일 무버가 없다 보니 시장 내에서는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 속에서 주도주는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소외주들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당분간 소외주들의 시간이 지속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네스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철강 관련 중소형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철관 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어제 저녁 합병 공시를 알리면서 3.59% 올랐고요. 자세한 합병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일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와 신약 개발 논의를 마쳤다는 소식에 3.51% 올랐습니다. 특징주로 만나보시고요. S&T그룹이 스맥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면서 그룹주들 강세 보인 가운데 S&T에너지는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했습니다. 1.88% 상승.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죠. 장마철에 강한 비로 비료 관련주 남해화학도 강세 보였네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개별적인 이슈들이 움직인 애프터마켓이었는데요.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 제일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장에서 최고가 경신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메인마켓에선 차익 실현 매물로 4% 하락세 보이다가 저녁부터 반등하면서 대부분 회복한 3.32% 올라줬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수요일에 14% 급등, 어제는 5% 빠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2.66%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 인베티지랩, 나이백 등 모두 메인마켓에서 빨간불 보여줬던 제약바이오주들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했습니다. 각각 2%에서 1%대의 상승불 보여줬는데요. 그럼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셔야겠죠? 삼일제약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파트너사인 미국의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를 방문해서 관절염 치료약 로어시 비빈트의 개발 관련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어시 비빈트는 지난 2021년 3월 삼일제약이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한 신약인데요.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와 안전성 입증은 물론이고요. 근원적 치료제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플라이스는 지금까지 확보한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에 FDA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정규장에서 10%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도 3.51%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양사의 합병은 한일현대시멘트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한일시멘트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합병 결정은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재탄생하는 한일시멘트의 매출은 지난해 연결 기준 1조 7,416억 원에 달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단일시멘트 제조사 매출 1위였던 쌍용 CNC의 지난해 매출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용 시멘트 점유율은 20%대를 넘으면서 명실상부한 시멘트 업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도 3.59% 상승한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면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 마감까지 3일 제약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점이 상승의 촉매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어떤 요인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 뭐 이 파트너사 골관절 전염 치료 신약 상업화 논의한다라고 해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대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요. 미국과 유일하게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상당히 다양한 루트로 미국에 대한 수출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연 캐파가 6천억입니다. 그리고 추가 증설이 되면 1조 원 캐파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대만 포모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구 염증 치료 점안제 관련돼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점안제를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9년 10월까지 약 한 300억 정도 수주를 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계속 뭐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형 제약사와의 여러 가지 판매 계약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라인 강화,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산도스의 41개 품목 허가권을 판권 양수를 하면서 신규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과 영역에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판매 계약 체결 아멜리브라고 하는 그 제품을 판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이슈도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동사가 베트남 공장으로 투자를 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적자를 봤다. 거기에 얼마만큼 2분기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그 분위기 자체는 나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지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흐름에서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만큼 전개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3일 제약 2분기 실적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고요. 또 이 공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합병을 합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경영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가 이제 합병을 해요. 그래서 한일현대시멘트가 한일시멘트 쪽으로 합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대 1.002 정도로 이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합병 이유는 한 3가지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회사 모두 이제 시멘트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많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영 효율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결국엔 대형 고객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순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 이유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이제 1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규모 경제로 인해서 지금 뭐 원자재 변동에 대한 수요도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합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어서 시멘트 생산과 운송 효율성에 대한 확보도 진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가치 재고, 한일시멘트에 속해 있는 모자 회사가 있는데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고 미래 친환경 관련돼서 상당한 유보율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일시멘트와 현대시멘트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그런 소재 쪽에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건설 관련된 건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실적이 기저 효과를 발현했기는 했지만 다시 이제 올해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합병으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7천억 원에 국내 1위 업체로 등극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삼성그룹 관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삼성전자가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된 건데요. 이에 전일장 삼성전자는 3.09% 강세 보였고요. 삼성생명이 2.3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58% 강세 보였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며 로봇, 전장, 바이오 등 신사업 투자와 M&A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마시오 오디오 사업부와 플렉트그룹 인수 등을 통해 M&A에 이미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을 탈피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 삼성이 보여줄 저력 기대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말 IT 버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IT 버블보다 AI 버블이 더 심각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AI 챗봇 섹터와 지능형 로봇 섹터가 전일장 약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등이 약세 보였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 상위 10개 기업의 12개월 선행 PER은 30배에 육박해 25배 근처였던 IT 버블 정점 시기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날 AI 기업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승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버블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반박도 제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고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해서 최종 무죄 확정이 판결이 나면서 삼성그룹주들 어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 마감을 했고 앞서 짚어보신 것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9% 가까이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현저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전자 어느 정도 지배구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 당연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M&A 냉각 공조 관련돼서 올해 진행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글로벌 쪽에 M&A 관련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와 HBM4로 제가 봤을 때는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운드리랑 플립칩 7의 동사 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칩이죠. 엑시노트 2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를 어느 정도 하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이제 HB20 관련된 저사양 칩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3 저사양 AMD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브로드컴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칩을 계속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HBM4에 대한 10나노급
6세대 DRAM 투자 재개도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P4 공장, 이제 평택 공장에 대한 DRAM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우려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지가 여부이기 때문에 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하락은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시속 게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이슈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의 AI 버블이 1990년대 말 IT 버블보다 심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과거와 같은 현상, 과거와 같은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 반론에 한 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보면 결국에는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그때 닷컴 당시의 밸류에이션이 25배, 지금은 30배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틀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AI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의 세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B2B에서 B2C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쪽에서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AI 칩 그리고 메타 AI 광고, 글래스 쪽도 있고요. 애플 스마트 디바이스 쪽 관련된 매출들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불식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범용성입니다. 지금 AI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너무 많죠. 그런 점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AI가 제가 봤을 때는 닷컴 버블보다는 조금 더 원만한 그런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닷컴 버블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